직접 싸울 것 12.5%분? 그 이면엔 남녀 75.1% 직간접으로, 군 뒷받침 비난 14.1%, 외국 도피 3.1% 불과 10년 전 조사 피에서도 큰 차이 없어. 군 생활 여건 향상 94.2%이지만 여중대장 폭행 등 군기 문란 사건, 여전 기관 종호 발해, GP 총격 부실 대응도 신뢰도 커진 만큼 사고 예방 총력 중요. 여러분은 애국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국심은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을 뿐 구체적으로 크기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당장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아마 많은 분이 전쟁 나면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겁니다. 인터넷 게시판 중에서는 총 잡을 사람은 노인밖에 없다. 젊은 사람은 다 도망갈 것이라는 비아냥도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21일 국방부가 발간한 2019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19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전쟁 발발 시 행동을 조사한 결과 군대에 들어가 직접 싸우겠다는 비율은 12.5%로 집계됐습니다. 10명 중 1명꼴이면 너무 적은 수치인데 여기엔 통계 착시 현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성 63.6% 직접 안 싸우지만 군 돕겠다. 남성 502명에게 물었더니 23.3%, 즉 4명 중 1명꼴로 군대에 들어가 싸우겠다고 답했습니다. 여성은 8%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남녀 응답을 합해 평균을 내다보니 입대 의사가 12.5%로 크게 낮아진 겁니다. 여성은 징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전 의사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싸우지는 않더라도 군대를 돕겠다는 응답은 남성 61.8%, 여성 63.6%로 여성이 더 높았습니다. 남녀를 통틀어 75.1%, 국민 4명 중 3명은 직간접적으로 군대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전쟁이 없는 국내로 피난 가겠다는 응답은 14.1%에 불과했습니다. 외국으로 도피한다는 응답은 3.1%였습니다. 이런 응답 성향으로 미루어 우리 국민의 애국심은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 싸우겠다는 인원은 2014년 12.7%에서 2015년 16.7%까지 높아졌다가 서서히 하락해 2018년 12.5%가 됐습니다. 직접 싸우진 않더라도 군대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힌 비율은 2014년 66.5%에서 약간의 등락을 보이다 2018년 62.7%가 됐습니다. 참전 의사는 지난 1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2010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군대에 들어가 직접 싸우겠다는 응답이 15%, 직접 싸우지 않더라도 군대를 돕겠다는 응답은 62.7%였습니다. 라떼는 마리아라는 유행어처럼 과거에 애국심이 훨씬 높았다고 착각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대 직접 참전 중노년층 군 돕겠다. 연령별로 군대에 들어가 싸우겠다는 비율은 19에서 29세가 22.1%로 가장 높았고 30대 16.2%, 40대 10.6%, 50대 10.9%, 60세 이상 6.2%였습니다. 직접 싸우진 않더라도 군대를 돕겠다는 비율은 19에서 29세가 44.9%로 가장 낮았고 60세 이상이 73.3%로 가장 높았습니다. 군대를 돕겠다는 의사는 중노년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20대의 참전 의사도 그다지 낮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으로 도피한다는 비율은 60세 이상이 0.4%, 50대가 1.6%, 40대는 1.9%에 그친 반면 19에서 29세는 7.2%, 30대는 6.1%로 훨씬 높았습니다. 국내를 포함한 피난 응답은
19에서 24세가 24.2%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13.4%로 가장 낮았습니다. 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9.5%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군에 대한 신뢰는 임모 병장의 총기 난사 사건과 선임병 구타로 숨진 윤모 일병 사건이 크게 부각된 2014년 59%까지 추락했다가 2016년 68.7%까지 높아진 후 2017년 50%대로 하락한 뒤 다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군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당시 국방부가 추가로 다른 기관과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군 신뢰도는 65.0%로 공공기관, 교육계, 경찰, 시민단체, 정부 47.4%, 대기업, 종교계, 법원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국회와 비교하면 7.5배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을 거치며 군에 대한 불신이 커졌지만 군이 국가 방위라는 본연의 길을 가면서 다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 생활 나아졌다. 인식 90%대로 높아져. 병사 군 생활 여건에 대한 조사에서는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는 응답이 2014년 85.1%에서 2018년 94.2%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반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2014년 9.2%에서 2018년 2.8%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군 내 자살 사고는 2011년 97건에서 2018년 56건, 안전 문제로 인한 사고서는 같은 기간 42건에서 26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군 사고가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엔 다시 군 기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육군 상병이 작업 지시에 불만을 품고 대위인 여성 중대장을 야전사부로 폭행하고 남성 부사관 4명이 술을 마시고 상관인 남성 장교의 집에 들어가 성추행하다 적발되는 등 군기 문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 경기 파주의 육군 부대에서는 4.2인치 박격포 사격 훈련 중 고폭탄 한 발이 목표 지점이 2km를 무려 1km나 지나쳐 떨어지고 해병대에선 정비 도중 기관총이 우발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북한군의 감시 조소 총격 사건 조사에서는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격 사격 체계인 KR-6 기관총으로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K3 경기관총으로 임시 대응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군은 국민들의 신뢰를 동력으로 삼아 전진하는 조직입니다. 국민 신뢰도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보다 낯선 북한 사람, 이유가 무엇일까?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들에 대해 느끼는 이질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2012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감이 느껴진다는 응답은 48.3%, 다른 체제로 인한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응답은 47.8%였습니다. 이보다 4년 전에 실시한 조사에서 동질감 응답은 62.5%, 이질감은 36.4%였는데 이질감이 든다는 답변이 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 왜 이렇게 다른 존재로 느껴질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심리학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PC와 노트북을 보여준 뒤 PC와 고양이도 보여줍니다. 두 쌍 중 어느 쌍이 더 유사한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PC와 노트북이 서로 더 비슷하다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을 준 뒤 한 그룹에는 PC와 노트북의 차이점을, 다른 그룹에는 PC와 고양이의 차이점을 최대한 많이 써보라고 하면 사람들은 PC와 노트북의 차이점을 훨씬 더 많이 써냅니다.
PC와 고양이의 차이점을 적어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써야 할지 난감해한다고 합니다. 실험의 결론은 더 유사하고 가까운 대상들 사이에서 차이점이 더 쉽게 발견되고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통일부가 올해 통일교육주간을 맞아 공개한 온라인 강의에서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이 실험을 제시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통해 우리가 북한의 달라진 말투, 습성, 문화를 보며 우리와 정말 많이 다르겠구나라고 느끼면서 통일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차이점 하나하나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그만큼 우리와 같은 존재이고 차이가 적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김 교수는 통일을 생각하며 미래에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설계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분단된 대로 그저 살면서 분단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살지 세계 모든 심리학자들이 한국인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감은 실제 대상과 접촉하는 경험을 통해 극복되기도 합니다. 현정화 전 탁구 국가대표 감독의 강연을 통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 감독은 1991년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 남북 단일팀을 회상하며 당시 남북 4명의 선수가 같이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면서 이게 작은 통일인가라는 느낌이 들면서 선수 생활을 하며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울음을 그때 다 쏟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현 감독은 또 정말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우리나라 피가 섞여야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할 수 있었다는 게 그때 저의 마음이다. 라며 통일이 되면 북쪽의 좋은 것과 우리의 좋은 것이 결합됐을 때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김경일 교수, 현정화 감독 등 연사 7명의 통일 강의는 통일교육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통일 관련 강연과 함께 가수 서태지, 윤도현 등이 재능 기부한 평화 노래와 등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